권태윤은 이재원의 방역에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는 언론의 거짓 보도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의 사업 파트너들을 만나 그들에게 진실을 설명했다. 그는 이재원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의 다음 공격을 대비했다. 그는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는 은하라는 강력한 동맹이 있었고 그는 그녀를 믿고 있었다. 은하는 권태윤의 옆에서 그의 뛰어난 전략적 사고 능력에 감탄했다. 그녀는 그가 왜 한국 경제계의 정점에 있는 사람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뛰어난 전략가이자 강력한 리더였다. 고은하는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있었고 사무실의 형광등 불빛이 피곤하면서도 날카로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법조계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변호사였다. 사람들은 그녀의 침착함과 냉정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분석하는 능력 때문에 그녀를 높이 평가했다. 단정하게 올려 묶은 머리와 심플한 정장은 종종 그녀를 과소평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 그녀의 외모 아래에 날카로운 지성과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삶은 완벽한 그림처럼 보였다. 안정적인 경력, 아늑한 집, 그리고 그녀를 한없이 사랑하는 남편. 그는 야심찬 젊은 CEO 강민호였다. 그녀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 그들의 사랑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민호는 늘 활기차고 외향적인 사람이었고 은하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다. 이 차이점은 오히려 강렬한 매력이 되었고 그들은 많은 이들이 꿈꾸는 삶을 함께 만들어왔다. 그러던 어느 날 권태윤은 은하를 자신의 별장으로 초대했다. 그는 그녀에게 잠시라도 복잡한 세상에서 벗어나 쉬어가라고 제안했다. 은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별장은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그들은 함께 바닷가를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권태윤은 은하에게 자신의 과거와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단순히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행복과 안정을 제공하는 기업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이 기업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은하는 그의 진심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단지 차가운 사업가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상주의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완벽했던 그림은 민호가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더 바빠졌고 집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뜸해졌으며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은하는 그저 업무 스트레스일 것이라며 그를 이해하고 믿으려 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다정하고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의심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게 되었다. 그녀가 우연히 민호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을 때였다. 그는 작게 속삭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불안이 가득했다. 그는 비밀 계약, 거액의 돈, 그리고 그녀가 알기를 원하지 않는 어떤 여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은하는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고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은하 역시 권태윤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민호와의 결혼이 자신의 삶에서 유일한 안식처이자 기쁨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 기쁨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한 번의 배신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권태윤은 은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아픔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강인함과 정직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권태윤의 따뜻한 말은 은하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배신은 단지 감정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녀가 민호의 새 프로젝트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심각한 이상 징후들을 발견했다. 민호는 그녀의 중요한 고객 중 한 곳의 경쟁사인 대형 건설사와 거래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계약은 그녀가 피해자 측 변호인으로 맡고 있는 대규모 토지 분쟁 소송과 관련이 있었다. 그녀를 향한 노골적인 속임수에 대한 고통이 치솟았다.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온 거짓말은 그녀의 직업적 윤리와 명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그녀는 민호가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오해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어쩌면 그에게 그녀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은하와 권태윤은 서로에게 더욱 가까워졌다. 그들은 더 이상 동료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복수심이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은하는 권태윤과의 관계가 민호와의 관계와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그녀를 희생시켰다. 하지만 권태윤은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의 가장 깊은 곳을 이해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를 갈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권태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수집한 증거들은 점점 더 명확해졌다. 은하는 민호의 컴퓨터에서 그녀의 회사 내부 정보를 경쟁사에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발견했다. 화살표는 그녀를 똑바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훨씬 더 큰 게임의 말처럼 느껴졌다. 배신의 고통은 민호의 노골적인 무시와 이용에 대한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녀의 사랑과 신뢰를 이용했다. 은하는 민호가 그녀가 알고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짓밟을 준비가 된 야심찬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편 이재원은 민호가 은혜에게 연락하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를 더욱 협박했다. 그는 민호를 이용해 은혜에게 함정을 파려 했다. 이재원은 민호에게 은하를 만나서 그녀의 용서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민호는 이재원의 계획에 대한 두려움과 은하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는 자신이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재원을 배신할 수도 그의 지시를 따를 수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자신의 삶이 완전히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결국 이재원의 꼭두각시가 되어 은혜에게 연락을 취했다. 은하야, 제발 나를 만나줘. 할 말이 있어. 민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은하는 민호를 대할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알아냈다는 것을 그가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모든 행동과 말 하나하나를 조용히 관찰했다. 그는 여전히 사려 깊은 남편인 척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함이 없었다. 그녀는 그가 여전히 그녀에게 속삭이는 달콤한 말들의 위선을 알아차렸다. 은하의 침묵은 민호가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궁지에 몰린 암컷 호랑이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언제든지 덤벼들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 은하는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처럼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사람만이 실행할 수 있는 정교하고 복잡한 계획이었다. 민호의 전화를 받은 은하는 망설였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망을 감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이미 너무 깊이 빠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호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싶었다. 어쩌면 그는 정말로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은하는 민호에게 답장을 보냈다. 어디서 만날까요? 그녀의 답장에 민호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은하를 자신이 과거에 자주 갔던 추억의 장소로 초대했다. 하지만 은하는 권태윤에게 민호의 연락 사실을 알리고 그와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민호가 이재원의 함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녀의 목표는 단지 민호의 배신을 폭로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배후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고 싶었다. 그녀는 민호 혼자서는 이렇게 큰 음모를 꾸밀 능력과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누군가 그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하고 있었다. 은하는 이 세력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호의 새로운 사업 파트너와 그의 비밀스러운 만남에 대한 정보를 은밀히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수년간 변호사로 일하며 배운 모든 기술을 사용하여 진실을 찾았다. 그녀는 막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초조한 표정으로 은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은하의 옆에 권태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민호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당혹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그는 권태윤이라는 존재가 은하의 옆에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권태윤은 은하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민호는 권태윤의 존재가 자신의 모든 계획을 망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은하에게 자신이 이재원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권태윤의 존재 앞에서 입을 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겁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매일 밤 민호가 깊은 잠에 빠진 후 은하는 몰래 컴퓨터를 켜고 그의 수상한 거래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 그녀는 민호의 대화에서 한 가지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바로 이재원. 그는 기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이재원은 경쟁그룹의 고위 임원으로 그의 무자비함과 권력에 대한 끝없는 야심으로 유명했다. 그는 여러 스캔들에 연루된 적이 있었지만 한 번도 그 실체가 드러난 적이 없었다. 은하는 그가 바로 민호를 이용하고 있는 독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재원에게 접근하여 그의 진짜 얼굴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은하는 민호에게 말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재원의 협박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민호는 이재원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결국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대신 그는 은하에게 용서를 구하는 척하며 그녀를 이재원의 함정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은하야, 정말 미안해. 모든 것은 나의 잘못이야. 하지만 나를 용서해줘.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어.
민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의 눈은 거짓을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쉽지 않았다. 이재원은 매우 철저한 보안을 유지했다. 그는 광범위한 부패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은하는 혼자 행동하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민호가 더 이상 죄악의 길로 깊이 빠져들게 내버려 둘 수 없었고 그녀 자신과 그녀의 명성이 파괴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었다. 그녀는 이재원에게 사기를 당하고 이제 절망 속에서 살고 있는 이재원의 전직 직원에게 접근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이 사람이 그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바랐다. 권태윤은 민호의 거짓말을 간파했다. 그는 민호가 이재원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권태윤은 민호를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호 씨, 당신은 더 이상 우리를 속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재원의 꼭두각시가 되어 우리에게 함정을 파려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권태윤의 말에 민호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그는 이재원이 권태윤에게도 손을 뻗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호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민호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재원이 자신에게 어떤 압력을 가했는지, 그가 어떤 함정을 파려 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위험한 거래를 해왔는지 모두 고백했다. 은하가 작은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민호의 고백은 은하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녀는 민호가 그렇게까지 깊이 죄악에 빠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민호를 동정해야 할지 아니면 그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분노해야 할지 갈등했다. 그녀는 민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민호에 대한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더 이상 자신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권태윤은 은하의 옆에 서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힘이 있었다. 은하는 권태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민호에게 집착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었다. 은하가 작은 카페에 도착했을 때 이전에 연락했던 이재원 그룹의 전 직원은 이미 초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준수. 한때 유능한 재무 분석가였지만 지금은 그림자처럼 숨어 지내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준수는 은하를 보자마자 몸을 움츠렸다. 은하는 그의 두려움을 감지하고 조용히 그의 맞은편에 앉아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를 안심시키고 싶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그가 신뢰를 갖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씨.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여기는 안전해요. 은하의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준수의 긴장감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었다. 그는 컵에 담긴 커피를 떨리는 손으로 잡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들이 저를 찾고 있어요. 그들은 저를 죽이려 할 겁니다. 준수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다. 민호의 고백을 통해 은하와 권태윤은 이재원의 모든 음모를 밝혀낼 수 있었다. 그들은 이재원이 민호를 이용하여 권성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재원은 권태윤이 이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권태윤은 민호의 고백을 통해 이재원의 계획을 완전히 파악했다. 그는 이재원보다 한 수 앞서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권태윤은 민호의 고백을 녹음하고
그것을 이재원을 함정에 빠뜨릴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재원은 자신이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자신의 가장 작은 실수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은하는 준수의 말을 믿었다. 그녀는 이재원 같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사람이었다. 은하는 준수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제가 당신을 보호해 드릴게요. 하지만 저에게 진실을 말해 주셔야 합니다. 이재원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고 그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준수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는 은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그녀의 진심을 읽으려 했다. 그는 은하의 눈에서 강인함과 정직함을 발견했다. 그는 결국 입을 열었다. 이재원은 모든 것을 속였어요. 그는 저희를 이용했습니다. 그는 대규모 횡령과 주가 조작을 통해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려 했습니다. 민호 씨는 그는 단지 이용당했을 뿐입니다. 이재원의 꼭두각시예요. 준수는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이재원이 어떻게 민호에게 접근했는지, 어떻게 그를 설득하여 비밀 거래에 가담시켰는지, 그리고 민호가 제공한 정보가 어떻게 은하의 고객 회사를 위협하는 데 사용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이재원은 민호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민호에게 모든 것을 잃게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민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은하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다. 그는 편지에서 그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후회했다. 그는 그녀에게 행복을 빌어주었다. 은하는 민호의 편지를 읽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를 다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을 위해 그를 용서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준수의 이야기는 은하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이재원은 단지 민호의 회사를 이용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은하의 고객 회사와 같은 대기업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부정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의 최종 목표는 이 모든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자신의 그룹을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거대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준수는 이재원이 민호와 주고받은 모든 이메일, 통화 기록, 비밀 계약서 등을 복사하여 UP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은하는 그 USB를 건네받았다. 그녀는 준수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모실게요. 이제 당신은 자유예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돼요. 은하의 말에 준수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권태윤은 이재원을 궁지에 몰기 시작했다. 그는 이재원의 모든 불법 행위를 법원에 고발하고 그의 불법 자금 세탁 경로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재원은 자신의 사업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권태윤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권태윤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은하와 권태윤은 이미 그의 모든 것을 파헤쳤고 그를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재원은 자신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자신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은하라는 작은 존재를 과소평가했고 그 결과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USB를 손에 넣은 은하는 즉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내용물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파일들은 정교하게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은하의 뛰어난 기술력은 그것을 해독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파일 안에는 이재원의 모든 범죄의 행각이 담겨 있었다.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 수수 기록, 부하 직원들에 대한 협박, 경쟁사 내부 정보를 빼내기 위해 사용된 인맥들의 명단,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민호가 있었다. 민호는 이재원의 지시에 따라 은하의 고객 정보를 빼내고 중요한 서류를 조작했으며 심지어 이재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협박하는 데 동참했다. 파일을 볼수록 은하의 마음은 더욱 차갑게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음모였다. 그녀는 이제 복수가 아닌 진실을 밝히는데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저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 아닌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이재원은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권태윤에게 화해를 제의했다. 그는 권태윤에게 엄청난 금액의 돈을 제시하며 모든 것을 덮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권태윤은 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당신의 돈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권태윤의 말에 이재원의 얼굴이 공포에 질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걸고 권태윤을 공격하려 했다. 그는 권태윤의 가장 큰 약점인 권성그룹을 공격하려 했다. 그는 권성그룹의 가장 중요한 계약을 파기하고 그들의 주가를 폭락시키려 했다. 하지만 권태윤은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대비했다. 그때 은하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고은하 씨 맞습니까? 낮고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하는 자신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 목소리는 그녀에게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차가움은 낯설지 않았다. 누구시죠? 은하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나는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경고하러 전화했어요. 나의 일에 참견하지 마시오. 당신이 가진 USB는 매우 위험한 물건입니다. 남자는 이재원이 분명했다. 그는 그녀가 USB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내 남편은 단지 당신에게 이용당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일을 밝혀낼 겁니다. 은하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하하하. 당신의 남편은 충분한 대가를 받고 나를 도왔습니다. 그는 이용당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협력한 겁니다. 당신의 그 정의감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당신을 파멸로 이끌 뿐이지. 조심하시오. 고은하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남자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이재원의 마지막 발악은 거세고 무모했다. 그는 권태윤 그룹의 핵심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고 거액의 자금을 사용하여 권성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키려 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마지막 싸움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는 권태윤이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대비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권태윤은 이재원의 공격을 예상하고 그의 사업 파트너들에게 미리 경고했다. 그는 이재원이 시도하는 모든 계약 파기를 무효화시켰고 그의 주가 조작 시도에 대응하여 주식을 매수했다. 이재원의 공격은 권태윤에게 아무런 타격을 입히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산마저 잃게 되었다. 은하는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재원이 자신이 가진 힘을 과시하며
그녀를 겁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혼자라는 것을 알고 그녀의 정신력을 무너뜨리려 했다. 하지만 은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었다. 이재원은 단지 그녀의 남편을 이용하여 작은 이득을 취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제국을 세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려 했다. 은하는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재원과 맞서기 위해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싸우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이재원에게 맞설 강력한 동맹이 필요했다. 이재원은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상대와 싸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은하라는 작은 존재를 과소평가했고 그 결과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절망에 빠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돈, 명성, 그리고 힘.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진실과 정의가 돈과 권력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하는 USB에 담긴 또 다른 중요한 파일을 발견했다. 그것은 이재원의 또 다른 목표물에 대한 정보였다. 그 목표물은 바로 권태윤.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재벌 총수인 권성그룹의 젊은 총수였다. 이재원은 권성그룹의 중요한 기술을 훔치고 그들의 사업 파트너들을 빼돌리기 위해 비밀리에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은하는 이 정보가 그녀의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재원에게는 상상도 못할 강력한 동맹을 얻을 기회. 그녀는 권태윤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과 USB에 담긴 모든 정보를 그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지만 그녀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이재원을 멈추기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재원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은하와 권태윤은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 그들은 이재원의 모든 불법 행위를 법원에 고발하고 그의 불법 자금 세탁 경로를 언론에 공개했다. 권태윤은 이재원의 모든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민호의 증언, 이재원의 비밀 금고, 그리고 그의 불법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USB. 이 모든 증거들은 이재원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이재원은 결국 체포되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의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갇혔다. 은하는 권태윤의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예상대로 그녀의 전화는 수많은 관문을 거쳐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긴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몇 분 후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다. 권태윤 총수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오후 3시 총수님의 개인 사무실로 오십시오. 비서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프로페셔널함이 느껴졌다. 은하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정의를 위한 싸움이 되었다. 이 싸움은 그녀의 삶 전체를 바꿀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재원의 몰락은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부정한 네트워크에 연루된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고 그의 범죄를 은폐하려 했던 정치인들과 언론인들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은하와 권태윤은 이 사건을 통해 영웅으로 추앙받게 되었다. 은하의 강인함과 정의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권태윤의 뛰어난 전략과 리더십은 그의 그룹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빛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게 되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은하는 권태윤 총수의 개인 사무실로 향했다. 최고층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은 마치 성처럼 웅장하고 견고해 보였다. 복도 전체가 고급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고 여튼 조명이 조용하고 위험 있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은하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수많은 소송에서 냉정함을 유지해 왔지만 지금은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이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만날 권태윤이라는 남자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하고 그림자 속에서 기업을 움직이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미디어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은 한국 경제계의 정점에 있었다. 이재원과의 싸움이 끝난 후 은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민호에 대한 마지막 미련도 모두 버렸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지만 그것은 그를 다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그를 용서했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 사건을 해결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권태윤의 비서는 그녀를 사무실 문 앞까지 안내했다. 문이 열리자 은하는 넓고 모던한 공간을 마주했다.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창가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등 뒤로 손을 깍지 끼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짙은 회색에 잘 재단된 정장이 그의 넓은 어깨와 곧은 자세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은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고은하 변호사님, 오셨군요. 남자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화 통화에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깊이를 알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날카로운 턱선과 높은 콧날이 돋보이는 전형적인 미남형이었다. 그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젊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깊은 통찰력과 지혜가 담겨 있었다. 권태윤 역시 이재원과의 싸움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했다. 그는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해 싸웠고 그 과정에서 은하를 만났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통해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 그는 은하에게 깊은 사랑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옆에 항상 그를 지지하고 사랑해줄 은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은하에게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은하 씨, 당신은 내게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나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의 고백에 은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은하는 그에게 USB를 건넸다. 이것이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재원이 당신에게 접근하려는 계획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권태윤은 말없이 USB를 받아들고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는 익숙한 동작으로 파일을 열고 빠르게 내용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은하는 그의 옆에 서서 그가 화면을 응시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표정은 시종일관 무표정했지만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미세한 분노와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가 파일을 다 본 후 그는 컴퓨터를 끄고 은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군요.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은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모두 그에게 털어놓았다. 남편의 배신부터 이재원의 협박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다. 은하는 권태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제가 가장 힘든 시기에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그들은 복수가 아닌 사랑을 선택했다. 그들의 사랑은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강인함과 정직함에 대한 존경과 신뢰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권태윤은 은하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에 왔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명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의를 위해 싸우고 싶어 하는군요. 그의 말은 은하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남편은 그저 이용당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들의 죄를 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재원이라는 괴물을 멈추고 싶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권태윤은 은하의 눈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단지 분노뿐만 아니라 깊은 슬픔과 상실감,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정의감을 보았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좋아요. 나는 당신과 협력하겠습니다. 이재원은 과거에 우리 그룹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제 그에게 모든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민호는 재판에서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인정했다. 그는 이재원에게 이용당했음을 인정했지만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았다. 그는 은하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다. 은하야, 나는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후회하고 있어. 너를 배신하고 너의 삶을 파괴하려 했던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네가 나를 용서해 주어서 고마워. 너는 정말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야. 권태윤 씨와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랄게. 민호의 편지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용서가 담겨 있었다. 은하는 편지를 읽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민호를 증오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고 그녀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의 말에 은하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중 한 명과 함께 싸울 수 있게 되었다. 권태윤은 즉시 자신의 부하 직원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은하의 USB에 담긴 정보를 바탕으로 이재원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그의 불법 네트워크를 해체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이재원이 어떤 경로를 통해 정보를 빼돌렸는지, 어떤 회사를 통해 돈을 세탁했는지, 그리고 어떤 정치인들과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쳤다. 권태윤의 능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는 이재원보다 몇 수 앞서서 모든 것을 예측하고 움직였다. 그는 마치 한 판의 거대한 체스 게임을 즐기듯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재원의 몰락은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부정한 네트워크에 연루된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고 그의 범죄를 은폐하려 했던 정치인들과 언론인들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은하와 권태윤은 이 사건을 통해 영웅으로 추앙받게 되었다. 은하의 강인함과 정의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권태윤의 뛰어난 전략과 리더십은 그의 그룹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빛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재원과의 싸움이 끝난 후 은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민호에 대한 마지막 미련도 모두 버렸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지만 그것은 그를 다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그를 용서했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 사건을 해결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은하와 권태윤의 협력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매일 밤 늦게까지 함께 일했다. 은하는 자신의 법률 지식을 사용하여 이재원의 불법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권태윤은 그의 정보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증거를 수집했다. 그들은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은하는 권태윤의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력에 감탄했고 권태윤은 은하의 놀라운 분석력과 강인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들은 점점 더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복수라는 공통의 목표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권태윤 역시 이재원과의 싸움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했다. 그는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해 싸웠고 그 과정에서 은하를 만났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통해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 그는 은하에게 깊은 사랑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옆에 항상 그를 지지하고 사랑해줄 은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은하에게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은하 씨, 당신은 나에게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나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의 고백에 은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은하는 권태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제가 가장 힘든 시기에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그들은 복수가 아닌 사랑을 선택했다. 그들의 사랑은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강인함과 정직함에 대한 존경과 신뢰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늦게까지 일하다가 야경이 보이는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권태윤은 은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엄격한 교육을 받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이 오직 일에만 매달려 살았다고 했다. 그의 삶은 항상 외로움과 고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재원과의 싸움이 단지 사업적인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원에게 가족 중 한 명을 잃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은하는 권태윤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보게 되었다. 그녀는
그를 단지 재벌 총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한 인간으로 보게 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그를 향한 연민과 따뜻함이 싹트기 시작했다. 민호는 재판에서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인정했다. 그는 이재원에게 이용당했음을 인정했지만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았다. 그는 은하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다. 은하야, 나는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후회하고 있어. 너를 배신하고 너의 삶을 파괴하려 했던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네가 나를 용서해 주어서 고마워. 너는 정말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야. 권태윤 씨와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랄게. 민호의 편지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용서가 담겨 있었다. 은하는 편지를 읽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민호를 증오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고 그녀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이재원과의 사건이 마무리된 후 은하와 권태윤은 함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가치관과 꿈을 공유하며 함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사는 법률과 기술을 결합하여 사회의 불의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은하는 법률 부서를 총괄하고 권태윤은 기술 부서를 총괄하기로 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그들의 사랑과 정의에 대한 열정의 결합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해 나갔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하나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로 약속했다. 권태윤 역시 은하에 대한 마음이 변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남편에게 배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의를 선택한 것에 감명받았다. 그녀는 복수라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더 큰 그림을 보았다. 그녀는 강하고 영리하며 도덕적인 사람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그의 외로운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동맹을 넘어선 무언가가 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기에는 아직 너무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다. 민호의 존재와 이재원과의 싸움이 그들의 앞에 놓여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억누르고 오직 목표에만 집중해야 했다. 은하는 자신의 새로운 삶에 만족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녀는 빛 속에서 그녀의 새로운 사랑과 함께 그녀의 꿈을 이루어 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만난 권태윤이라는 사람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발견했다. 그녀는 복수가 아닌 사랑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그녀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를 갈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고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 한편 민호는 이재원에게서 버림받고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이재원에게 이용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이자 가장 큰 지지자였던 은하까지 잃었다. 그는 매일 밤 은하에게 전화했지만 은하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녀에게 연락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이재원에게는 버림받았고 은하에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그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재원의 몰락과 함께 권태윤은 복수라는 오랜 짐을 내려놓았다. 그는 단지 이재원의 범죄를 폭로하고 정의를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은하를 만나 사랑을 찾았다. 은하는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은하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한 남자였다. 이재원과의 싸움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사랑을 쌓아갔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서로의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파트너가 되었다. 은하와 권태윤의 협력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이재원이 저지른 과거의 범죄들을 파헤치는 데 주력했다. 그들은 단순히 민호의 사건뿐만 아니라 이재원이 그동안 자행했던 모든 불법 행위들을 추적했다. 권태윤의 정보 네트워크는 상상 이상이었다. 그는 전 세계의 금융 거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은하의 법률 지식은 그 모든 거래를 법적으로 증명 가능한 증거로 만들어 주었다. 그들은 이재원의 비밀 금고를 찾아내고 그의 불법 자금 세탁 경로를 밝혀냈다. 그들은 이재원의 이름으로 된 비밀 회사를 추적하고 그 회사들이 어떻게 부정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지 밝혀냈다. 이 모든 과정은 이재원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는 은하를 한낱 배신당한 아내로 권태윤을 그저 사업적으로 경쟁하는 인물로만 생각했다. 그는 그들이 한 팀이 되어 자신을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은하는 권태윤과 함께 새로운 삶을 계획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문 분야를 결합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사는 법률과 기술을 결합하여 사회의 불의를 밝히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은하는 법률 부서를 총괄하며 자신의 뛰어난 분석력과 정의감을 발휘했다. 권태윤은 기술 부서를 총괄하며 그의 방대한 정보 네트워크와 전략적 사고 능력을 활용했다. 그들의 시너지는 상상 이상이었다. 그들은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파헤치고 부정한 세력에 맞서 싸웠다. 그들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재원의 음모는 은하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했다. 그는 권성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대기업들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고 그들의 중요한 고객들을 빼내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심지어 정치인들과 긴밀한 유착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법조계와 언론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은하는 이 모든 사실을 보면서 깊은 분노와 함께 한편으로는 무력감을 느꼈다. 이재원이라는 괴물은 너무나 거대했고 그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권태윤은 은하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의 힘은 허상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모두 부패와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일 뿐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겁니다. 권태윤의 차분한 목소리는 은하의 불안감을 진정시켜 주었다. 그는 은하에게 단순히 동맹을 넘어선 지지자가 되어 주었다. 은하의 삶은 권태윤을 만나면서 완전히 변화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민호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갔다. 그녀는 권태윤의 옆에서 더욱 강해지고 더욱 아름다워졌다. 그녀는 그의 지지 아래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했다. 그녀는 사랑과 일이 모두 완벽하게 조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녀는
복수가 아닌 사랑을 선택함으로써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얻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 은하와 권태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협력을 넘어섰다. 그들은 서로에게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서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드러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다. 은하는 권태윤과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을 존중했고 그녀의 아픔을 이해했다. 권태윤 역시 은하를 통해 삶의 다른 면을 보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열정을 보며 자신의 차갑게 굳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은밀했지만 그들의 감정은 솔직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그 관계를 정이 내리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재원과의 싸움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자신들의 감정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민호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은하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다. 은하야, 나는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후회하고 있어. 너를 배신하고 너의 삶을 파괴하려 했던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네가 나를 용서해 주어서 고마워. 너는 정말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야. 너와 권태윤 씨가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 부디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랄게. 민호의 편지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용서가 담겨 있었다. 은하는 편지를 읽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민호를 증오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고 그녀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재원은 은하의 존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사업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의 불법 네트워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은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은하를 개인적으로 만날 것을 요청했다. 그는 그녀를 겁주고 그녀의 입을 다물게 할 계획이었다. 은하는 권태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이재원을 만나러 갔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마주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약점이라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은하와 권태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가족들을 만나고 서로의 미래를 함께 계획했다. 권태윤의 가족들은 은하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은하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은하 역시 권태윤의 가족들을 통해 새로운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을 약속했다. 그들의 결혼은 단지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문의 결합이었고 두 기업의 결합이었다. 그들의 결혼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랑을 축복했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기대했다. 이재원은 으리으리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은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은하를 보자마자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고은하 씨, 당신이 이렇게 무모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의 배신이 당신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나 보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은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고 그녀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감정도 보여주지 않았다. 무모한 것은 당신입니다, 이재원 씨. 당신은 당신의 힘을 과신하고 있습니다. 은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재원은 은하의 당당한 태도에 놀란 듯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는 은하를 협박하려 했다. 그는 그녀의 약점인 민호를 이용했다. 당신의 남편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나는 그가 어떤 정보를 내게 넘겨주었는지 모두에게 폭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될 겁니다. 이재원의 말은 은하의 심장을 찔렀지만 그녀는 동요하지 않았다. 은하와 권태윤은 결혼식을 올리고 그들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일하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은 복수가 아닌 사랑을 선택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들의 삶은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저지른 죄를 덮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은하의 반박에 이재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은하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상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강인한 정신력에 위협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조종할 수 없었다. 이재원은 결국 자신의 계획을 모두 드러냈다. 그는 은하에게 자신의 제국에 합류할 것을 제안했다. 당신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입니다. 나를 돕는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돈, 명성, 그리고 힘. 당신의 남편도 안전할 겁니다. 그의 제안은 매우 유혹적이었지만 은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저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돈을 위해 모든 것을 팔아넘깁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을 지키고 제가 믿는 정의를 위해 싸울 겁니다. 은하와 권태윤의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섰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하며 복수가 아닌 사랑과 정의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전파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여성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었다. 은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강인한 리더이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구자가 되었다. 그녀는 권태윤과 함께 자신들의 회사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재원은 은하의 거절에 분노했다. 그는 은하를 조롱했다. 당신은 멍청하군요. 이 세상에서 정의는 돈과 권력 앞에 무력합니다. 당신은 나를 이길 수 없어요. 은하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분노와 오만함에 눈이 멀어 자신이 가진 힘을 과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당신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곧 무너질 겁니다. 은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레스토랑을 떠났다. 이재원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분노의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은하라는 작은 존재가 그의 믿음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은하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회사 저스티스 앤 테크는 빠르게 성장했다. 그들은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부패와 불의를 파헤쳤고 법률 자문을 통해 힘없는 사람들을 도왔다. 그들은 단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이 되었다. 권태윤은 은하의 옆에서 그녀의 꿈을 지지하고 그녀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지혜를 존경했고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과 존경, 그리고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가장 강력한 지지자였다. 은하는 레스토랑을 나서자마자 권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상대로 그는 나를 유혹하려 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오만함을 드러냈어요. 그는 이제 나를 제거하려 할 겁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은하의 말에 권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변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올 겁니다. 권태윤의 목소리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은하는 그와의 통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권태윤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라는 감정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정의를 실현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망치려 했던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가 아닌 정당한 심판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호의 재판은 모두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였다. 그는 감옥에 수감되기 전 은하와 권태윤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다. 은하야. 그리고 태윤 씨, 나의 어리석음과 욕심 때문에 너희들의 삶에 상처를 입힌 것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나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희들의 사랑과 용서는 내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부디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그리고 태윤 씨, 당신의 리더십과 은에 대한 사랑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당신 덕분에 은하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편지에는 민호의 진심 어린 후회와 두 사람에 대한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다. 은하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호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렸지만 그의 진심 어린 반성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재원과의 만남 이후 은하의 내면에는 묘한 평화와 결의가 깃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심이라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파괴하려는 이재원이라는 거대한 힘에 맞서 싸우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그를 증오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를 한 명의 범죄자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할 하나의 표적으로 보았다. 이재원은 은하의 차분함과 결단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그녀를 협박하여 굴복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강인함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은하의 존재는 그에게 있어서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다. 그는 권태윤이라는 강력한 경쟁자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은하는 그의 가장 큰 약점을 꿰뚫고 있었다. 은하와 권태윤은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들은 주말마다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떠나고 조용한 시골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갔다. 그들의 삶은 평온하면서도 열정적이었다. 그들은 복수가 아닌 사랑을 선택함으로써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때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로 막을 내렸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통해 더욱 강해졌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 권태윤 역시 이재원과의 만남 후 은하의 안전을 걱정했다.
그는 은하가 혼자 이재원을 만나는 것에 반대했지만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을 존경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무모함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했다. 그는 은하의 주변에 보디가드를 배치하고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는 은하에게 자신의 불안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당신은 너무 무모해요. 당신이 혼자 위험한 곳으로 뛰어드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권태윤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은에 대한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은하는 권태윤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외면 아래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보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겁니다. 은하는 그를 안심시키려 했다. 세월이 흘러 은하와 권태윤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사회의 불의에 맞서 싸웠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들의 삶은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 같았다. 복수심에 사로잡힌 삶을 선택했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을 행복이었다. 은하는 민호의 배신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이재원이라는 거대한 악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과정에서 복수가 아닌 사랑을 택했고 그 결과 그녀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남편을 용서하고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준 권태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사랑과 용기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로 이재원은 은하와 권태윤이 한 팀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사업에 발생한 모든 문제들이 그들의 소행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그들에게 방역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을 조작하여 권태윤의 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퍼뜨리고 그의 사업 파트너들을 협박하여 계약을 파기하게 만들었다. 그는 심지어 은하의 남편인 민호에게까지 접근하여 그에게 은하의 행동을 폭로하라고 협박했다. 민호는 이재원의 협박에 겁을 먹고 은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은하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민호를 믿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이미 너무 깊이 죄악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